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학년 사회 1단원 촌락과 도시의 특징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회공책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제시된 날짜, 그리고 단원, 공부할 주제까지 모두 미리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난 1학기 때 필기했던 내용 기억하고 있죠? 네, 공책이 있으면 여러분들 왼쪽에 자를 대고 줄을 긋고 이쪽에 날짜, 단원, 학습할 문제 또는 공부할 주제 이렇게 해놓고 쓰기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1단원에서 공부할 내용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단원은요, 촌락과 도시의 특징, 그리고 함께 발전하는 촌락과 도시라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사는 곳이 크게 촌락과 도시로 나뉩니다. 자, 그리고 각각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도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1단원의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공책에도 한번 주제망을 한번 그려볼 텐데요. 여러분도 똑같이 공책에 이 내용을 같이 써보도록 하죠. 자, 가운데는 촌락과 도시의 특징 이렇게 쓰게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촌락은 이쪽에, 도시는 오른쪽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을 짓고요. 자, 촌락은 맨 처음에 그 종류와 특징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도시도 마찬가지고요. 도시도 특징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촌락에 대한 조사, 도시도 조사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촌락과 도시 모두 문제점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도시 쪽에도 마찬가지고요. 문제와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이 촌락과 도시를 조금 더 살기 좋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도 함께 공부하게 되겠는데요. 여러분들 공책에는 다음과 같이 주제망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면서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 내용은 3학년 때 공부하는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사진 볼까요? 자, 첫 번째 사진 가장 많은 자연환경이 뭘까요? 그렇죠. 들이 되겠죠? 자, 2번은요? 네, 바다입니다. 네, 3번은요? 산이 되겠죠? 자, 4번은 어떻습니까? 물론 바다도 있죠? 바다도 있지만 잘 보시면 여기 커다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거 잘 보시면 이쪽에 바다로 나갈 수 있도록 돼 있는 곳도 있고 여기 호텔도 있어요. 여기 잘 보면 여기가 여수입니다. 여수 엑스포 하는 자리예요. 여수 엑스포를 가본 사람은 알겠지만 이쪽에 철도도 있고요. 이렇게 큰 길도 지금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쪽은 도시예요. 도시다 보니까 건물이 더 많습니다. 자, 5번은 확실히 알겠죠? 이쪽은 도시,
건물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보이진 않겠지만 이 아래쪽에는 도로도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자연 환경을 이용하는 1, 2, 3번은 주로 자연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겠고요. 자, 4번과 5번 같은 경우는 이쪽은 자연 환경보다는 사람들이 만든 인문 환경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러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둘로 나누면 이제 촌락, 그렇죠? 도시 이렇게 나뉘게 되겠죠. 이게 1번, 2번, 3번이 되겠고요. 4번, 5번의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분류를 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촌락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책에 공부할 문제를 한 번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할 문제, 촌락의 특징 알아보기 이렇게 써주시고요. 교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의 내용을 한번 보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키워드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 농업이란 게 있고요. 농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사진을 볼게요. 자, 사진을 보면 여기 건물들이 있는데, 자, 농기계 정비소, 정미소. 자, 여기는 창고입니다. 농산물 저장고. 여기는 돼지를 키우는 막사도 있어요. 돼지우리.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자, 이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논이 있고요. 지금 추수를 있죠. 자, 이쪽에는 밭이 있습니다. 자, 여기 또 과수원도 있어요. 자, 이런 시설들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이 첫 번째 농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농촌에서 하는 일에 대한 설명을 잘 볼게요. 자, 농촌에서 하는 일 보면, 자, 논과 밭을 이용해서 식물을 가꾸거나 동물을 기르는 일. 자, 이것을 농업이라고 합니다. 자, 식물과 동물 두 가지가 다 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한다. 핵심입니다. 땅을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하는 곳 농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업과 관련된 시설물들이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다시 볼게요. 자, 정비소, 정미소, 저장고, 비닐하우스, 자, 축사, 돼지우리예요. 그 다음에 논, 여기 밭, 그리고 과수원.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농업과 관련된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농촌에 대해서 표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농사 짓는 땅을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한다. 자, 농촌은 땅이 가장 많이 보이는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연환경은 넓은 들판, 강, 하천이 있겠죠. 자, 이 둘은 물이죠. 자, 농산물을 재배하려면, 그리고 동물들을 키우려면 꼭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하는 일, 논과 밭을 이용해서 식물을 가꾼다. 자, 그리고 유용한 동물을 기른다. 자, 식물과 동물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설 아까 얘기해 드렸죠? 비닐하우스, 정미소, 축사, 창고, 정비소, 이런 곳들이 있으면 바로 농촌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농촌에 해당하는 부분 지금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자, 여기는 보자마자 어촌인 거 알겠죠? 지금 바다가 있습니다. 바다. 자, 바다가 줄을 이루고 있고요. 자, 이것은 양식을 하는 곳이 되겠습니다. 여기 등대 보이시죠? 자, 여기는 직판장이에요. 생선을 어부들이 배를 타고 와서 잡은 다음에 바로 여기서 이제 팔 수 있습니다. 직판장.
횟집.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쪽에 또 생선들 가공하는 아마 공장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 앞에 있으니까 펜션. 그리고 이렇게 모래사장도 있습니다. 자, 이런 환경이 바로 어촌이 되겠죠. 자, 키워드 확인해 볼게요. 자, 그럼 이곳에서 하는 일을 업. 자, 그리고 이러한 지역을 어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농촌을 봤는데요. 어촌은 땅이 아니고 바다가 나오겠죠. 바다를 이용해서 생산활동을 한다. 자, 그리고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는다. 그리고 김과 미역 기른다. 여기도 동물과 식물이 나왔어요. 그렇죠? 바다에서도 동물과 식물을 잡거나 기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촌에 도움 주는 시설 다시 한번 볼게요. 펜션, 횟집, 직판장, 등대. 자, 이걸 뭐라고 할까요? 자, 여기는 부두 또는 항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식장. 이런 시설들이 있는 곳이 바로 어촌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촌도 정리를 해볼게요. 가장 많이 보이는 지역, 네, 바다가 되겠죠. 바다에서 생산활동을 합니다. 자, 어떤 생산활동? 자, 물고기를 잡는다. 김과 미역을 딴다. 자, 이런 일들을 하는 곳이 바로 어촌이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환경은 바다, 갯벌, 모래사장이 많겠고요. 자, 거기에 있는 시설, 부두, 등대, 네, 방파제, 어시장. 자, 건조장이라고 하면 생선들을 말리는 곳이 되겠죠. 예를 들어 오징어 말리는 곳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냉동창고 많이 필요합니다. 특히 얼음을 많이 사용합니다. 생선들 상하지 않게 하려면 빨리 소금에 묻혀서 얼음과 함께 보관을 하는데요. 냉동창고도 어촌에 많이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여러분들 필기해 주시고요. 곧바로 산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이는 건 어때요? 시설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목장이 있고요. 자, 여기도 밭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산을 이용해서 이렇게 산책할 수 있는 코스가 있죠. 산에는 산림욕을 하러 사람들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는 이렇게 나무나 어떤 꽃들을 많이 심어놓고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많아요. 자, 이쪽에 보면 나무를 지금 벌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양봉 같은 걸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이쪽에는 나무를 서로 엇갈려 세워놓고 버섯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설들이 많은 곳이 바로 산지촌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옛날에는 산촌으로 배웠었는데 여러분들은 산지촌으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는 일 조금 조심해 줘야 돼요. 자, 농촌에서 하는 일 농업이고요. 어촌에서 하는 일 어업인데, 자, 산지촌에서 하는 일은 산업이 아닙니다. 자, 산업은 공장을 뜻해요. 자, 산지촌에서 하는 일은 임업이 되겠습니다. 숲을 임자를 쓰는 거예요. 임업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숲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무를 가꾸어 벤다, 산나무를 캔다, 이런 것들이 바로 임업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산을 이용하게 되겠죠. 네, 그럼 한번 아래쪽으로 가서 정리를 해 볼게요. 자, 산지촌, 산을 이용해서 생산활동한다. 자, 어떤 생산활동? 나무를 가꾸어 벤다 또는 산나무를 캔다. 자, 이런 것들을 바로 임업이라고 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산업이 아닙니다. 임업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새 캠핑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 산에 캠핑장이 주로 있겠죠. 네, 그리고 산림욕장, 사람들이 숲에 맑은 공기를 마시러 혹은 구경을 하러
많이 갑니다. 자, 당연히 자연환경은 산, 숲이 많겠죠. 네, 이 부분도 필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교과서 12쪽인데요. 12쪽을 보면 자,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있어요. 자, 촌락. 우리가 촌락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자, 촌락, 농촌, 어촌, 산지촌 세 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이 세 가지 종류 모두 각각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농촌은 어디요? 땅. 어촌은 바다. 산지촌은 산이 되겠죠? 다 공통점은 자연환경을 주로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환경이 바뀌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절 그리고 날씨에 따라 생활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계절. 자, 농촌. 비가 많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농작물이 말라 죽겠죠? 혹은 홍수가 나면요, 벼가 다 쓰러질 거예요. 그래서 벼가 썩는다거나 빨리 벼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자, 비 혹은 해, 일조량 이런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 하나 볼게요. 어촌.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못하겠죠. 그죠? 혹은 녹조. 바다에 이렇게 퍼렇게 뭔가 끼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있는 생물들이 숨을 못 쉬어요. 그래서 양식하는 그 물고기들이 다 죽습니다. 또는 불가사리나 해파리 떼들이 엄청 많아진다. 이것도 피해를 많이 입겠죠? 자, 계절, 날씨,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산지초는 어떨까요? 마찬가지예요. 온도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날이 너무 따뜻해서 겨울철에 눈이 잘 안 내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스키를 타러 가지 못하겠죠? 네. 산을 이용해서 생산활동 해야 되는데 그런 활동 하지 못하게 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산지촌도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자, 이 공통점 꼭 기억해 주고요. 자, 공통점과 차이점 마지막으로 볼 텐데요. 이 부분까지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점과 차이점 선생님이 써봤는데요. 자, 농촌, 어촌, 산지촌 모두 공통점 자연환경 이용하고 있다. 따라서 계절과 날씨에 따라 생활 모습이 바뀐다. 자연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차이점은요. 농촌, 어촌, 산지촌 각각 자연환경의 모습이 다르죠. 자, 땅이 많은 지역, 바다가 대부분인 지역, 산이 많은 지역 다릅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촌락의 종류마다 갖추어진 시설이 다르죠. 네, 시설이 다릅니다. 네, 이 부분까지 함께 정리하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촌락의 특징 한번 알아봤습니다.